해발 5,000m급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원한 이란의 생명수 카룬강. 2001년 자그로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카룬강 줄기를 막고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섰다. 바로 이란 최대 규모의 카룬댐이었다. 하늘을 향해 솟은 험준한 고다 협곡의 돌산을 깎고 그 산을 카룬강으로 옮겨 댐을 쌓은 기적의 현장. 총 동원 인력 1,000만여 명. 엄청난 물량이 투입된 이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카룬댐은 지난 7년 동안 모든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낸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지난 94년 착공된 이후 7년간의 대역사 끝에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낸 카룬댐. 이란 현지에서도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카룬댐은 하타미 이란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최고의 댐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대한 준공식이 펼쳐졌다. نشتی مجاز این سد حدود 40 لیتر بر ثانیه است و ما به صورت میانگین حدود 10 لیتر بر ثانیه داشتیم و فعلا مشکلی در ارتباط با بهره برداری از سد وجود نداشته. 제가 마지막 댐 그 축조하고 그 올라섰을 때는 사실 저 혼자 울었어요. 그때 사실 솔직하게. 저희 직원들도 여기서 만약에 근무했다는 직원들이 있면은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보장했다고. 저는 평생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7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당시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 카룬댐 프로젝트. 높이 177m 초대형 댐 건설을 향한 도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깎아지른 듯 험준한 고다 협곡 사이 웅장한 인공 호수가 펼쳐졌다. 이란 최고의 댐을 쌓겠다는 의지로 이곳 이란의 오지에서 청춘을 바친 우리의 건설 역군들. 카룬댐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카룬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막고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카룬댐. 그러나 카룬댐의 화려한 성공 뒤엔 이름만 남긴 채 쓰러져간 40여 명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지난 7년 세월. 이들은 어느새 카룬댐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던 그 시절의 기억 속으로 젖어들었다. (93년 9월) 대림산업 테헤란 지사에는 가벼운 흥분이 감돌았다. 이란 내 최대 규모의 댐인 카룬댐 입찰을 앞두고 입찰 준비를 위한 회의가 연일 계속됐다. 산악 지형이 발달된 이란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강이나 하천의 낙차가 커 수력 발전에 적합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란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80년대 말 이후 잠재 수자원 개발을 추진,
이란 최대 강인 카룬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카룬강 개발 사업의 핵심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카룬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 이미 완공된 카룬 제1댐의 26km 하류의 댐이 건설될 경우 이란 전력 생산율은 8%가 증가하게 된다. 이란 수전력 개발 공사가 발주한 카룬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 총 공사 금액만 해도 4억 6,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초대형 공사. 선진 기술을 보유한 쟁쟁한 업체들과의 경쟁은 필수였다. 카룬댐 프로젝트의 입찰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테헤란 지점장 황성하였다. 이 당시 카룬 댐의 규모로 봐서 어떻게 좀 넘보기가 어려웠지만은 국내에 그 평화댐이나 이마댐 실적도 있었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 선진 기술을 갖춘 국가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공개 입찰이 시작됐다. 마지막 독일 업체의 입찰가 공개만을 남겨둔 상황.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입찰장에 들어선 황성하는 조심스레 수주 가능성을 예상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2위.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독일 업체의 우선 협상 대상의 기회가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다. 그동안 1년여 논란도 많았고 또 많은 인원이 그 입찰 준비나 견적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이란 카룬댐 프로젝트는 대림산업 토목사업부 연간 매출 규모의 약 2배를 차지하는 액수. 대림산업은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도전을 감행했다. 70년대 외국 업체의 하청으로 이란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대림산업. 지난 30년간 이란을 중점으로 플랜트, 발전소 등 대규모 토목공사의 실적을 쌓아왔고 20세기 최장기간 전쟁으로 기록된 이란-이라크 8년 전쟁 중에도 80년대 이후 중동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란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 칸간 지역의 가스정유 공장 건설 공사를 하던 대림산업은 이라크기의 공습으로 우리 근로자 13명이 사망하고 공사 현장은 폐허가 된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의 건설력군들은 전쟁 중에도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건설 공사를 마무리해 이란 측의 높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발주처와 독일 업체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서울 본사에선 댐 시공 경험이 있고 중동 건설통으로 통하는 지원태를 이란 현지로 급파했다. 대림산업 건설사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될지도 모를 카룬댐 프로젝트의 운명은 최원태의 손에 맡겨졌다. 국내에선 경험할 수 없는 초대형 토목공사이자 회사의 실적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실무진들은 발주처와 독일 업체의 틈새를 공략,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제 스스로도 그냥 나올 수 없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이란에서 발주를 상대로 보여줬던 신용 그거는 분명히 그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성실성으로 독일 업체를 극복하고 카룬댐 프로젝트 계약서엔 한국의 대림산업이 서명하게 됐다. و ما تصمیم گرفتیم با توجه به سوابق شرکت دایلیم در ایران و ریسک پذیری که در ایران داشت کار رو به دیلیم بدیم. به همین خاطر مذاکراتی با دیلیم شروع کردیم که خوشبختانه این مذاکرات با موفقیت توام بود. 자그로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카룬강. 그 강의 양편으로 깎아지는 듯 펼쳐진 험준한 협곡과 높은 절벽.
카룬댐 건설 예정지를 찾은 최원태는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원시의 자연 풍광 앞에 압도됐다. 황당했죠. 황당과 더불어서 과연 지금 어떻게 이제 이거를 리크루팅을 해서 어떻게 지금 이 일을 끌고 나가느냐 하는 생각에 몰두하면서 좀 캄캄했죠. 카룬댐은 고다 협곡의 돌산을 깎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댐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본댐 높이 177m, 초대형 댐 카룬댐 프로젝트. 100m 이상 댐 실적이 없었던 대림산업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댐 시공 자격 요건을 갖추고 카룬댐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카룬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댐인 소양강 댐 높이의 약 1.4배, 발전 용량은 200만 킬로와트. 소양강 댐의 10배에 달한다. 큰 볼다를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밀고 드디어 첫 발파. 카룬댐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렸다. 대형 토목 공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인원, 자재, 장비는 필수 조건. 그러나 이란 오지 현장인 이곳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다. 당장 공사를 수행할 대형 장비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카룬댐 현장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최원태는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했다. 통관 절차를 거쳐 장비를 동원하려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리는 상황. 이란 전역에서 가까스로 동원한 장비는 60년대 초반에 노후된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인력 보충도 다급한 문제였다. 쳐야죠. 인네트 스트럭처 공구리 쳐야죠. 또 인터리 카파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제 소문이 난 거가 아오지 탄강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서 직원들이 조금 이제 좀 차출되기를 꺼려했던 것만은 이제 사실이었죠. 현장에 적합한 장비들을 동원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어느 날, 측량을 위해 험준한 지형을 조사하던 직원의 실족사 소식이 전해졌다. 뜻하지 않은 사고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초기 현장 분위기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웠다. 14일 만에 그 카룬강 우리 그 다이버전 터널 아웃레트 쪽에서 이제 찾게 됐는데 그 약 14일 동안 찾는 동안에 그 참 마음 졸임과 더불어서 안타까움이라는 거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은 이 지역이 우기에 접어드는 시기. 가물막이 댐인데요. 우기가 닥치기 전 본댐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댐 공사가 시급했다. 이란 오지 현장으로 자원한 박기영이 가물막이 댐 시공의 책임을 맡았다. 댐을 건설할 때는 먼저 하천으로 흐르는 물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물질을 돌리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유수량이 적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가물막이 공사를 다음 해로 미루게 돼 프로젝트가 1년 연장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강 양편에 물길을 막을 돌덩이와 흙더미를 준비한 후 물길이 막힐 때까지 강 양편에서 동시에 흙더미를 밀어넣었고 단 3일 만에 물길을 돌리는 데 성공. 본격적인 가물막이 공사가 시작됐다.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인력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됐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없는 장비에 없는 인력에 없는 자재를 가지고 성공리에 물길을 돌렸을 때가 가장 초기에 기뻤고요. 성공의 기쁨도 잠시. 넉 달 후 위기가 찾아왔다. 카룬댐 상류에 있는 댐의 누수 현상으로 유량 조절에 실패. 완성 단계에 있던 가물막이 댐의 일부가 물에 휩쓸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대한 구조물인 댐이지만 만약 물이 넘치면 순식간에 파괴된다. 최악의 경우 본댐 공사 시작도 전에 포기해야 될 상황. 전 현장이 비상이었다. 배수 시스템이 다 물에 잠기고 이쪽 카파댐이 그게 영향을 받은 수위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7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우기철이 들어오면서 그 이상의 물이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분초를 다투는 직원들의 대응으로 갑작스런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는 높이까지 가물막이 댐을 쌓는 데 성공. 마침내 카룬 강물을 막고 80m 높이의 가물막이 댐이 탄생됐다. 카파댐이 완료가 돼야 어떠한 이제 본댐에 대한 후속 작업이 되다가 보니까 댐을 아시는 분은 소위 말하는 카파댐이 끝나면 소위 말하면 거의 한 70%는 그 기술적으로 70%는 그는 끝나는 그 중요성 있는 그 공정이다가 보니까 초기 현장의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카룬댐 프로젝트의 작은 쾌거. 고무적인 출발이었다. 카룬강의 물줄기를 막아 수력 발전을 하고 보다 협곡의 돌산을 깎아 댐을 쌓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란 카룬댐. 그렇다면 고다 협곡의 돌산을 얼마나 굴착해서 어떻게 댐을 쌓을 것인가? 굴착과 성토를 동시에 작업해야 하는 현장이었기에 사전 예측이 중요했다. 카룬댐 시공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은 백운일이 총괄했다. 상차원 입체 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진행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백운일.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처음 시도였죠. 그 3D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가 서치를 해서 찾아가지고 그걸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3monthly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현장 앞으로의 사정을 그 상황을 끊어서 그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공 단계별로 현장이 변해가는 모습을 재현해낸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의 공사 진행 모습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지적해 공기 지연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제출을 하니까 상당히 그 발주처에서는 뭐 기쁜 서프라이즈였죠. 발주처의 시공 계획서 승인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곧 현장에서 극복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으니 바로 체감온도 50도를 넘어서는 현지 기후였다. 중동건설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박종주에게도 견디기 힘들 만큼의 살인적인 무더위였다. 차를 이제 타면 보통 이제 차들이 다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고 현장 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숨이 탁 막힙니다. 그냥 더운 공기가 그냥 폐로 들어오니까 한여름에 확 한정막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노후된 장비는 작업 효율이 떨어졌고 현지 근로자들은 장비 고장을 핑계로 일선을 놓기가 일쑤. 현장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박정규는 장비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만 했다. 현지인들이 좀 보통 보면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 근로자들과의 관계 개선 방법을 찾아 고민하던 어느 날 현지 근로자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주는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의 작업 방식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다. 한 바퀴를 비행 돌아 작업하는 회로다. 급기야 장비를 멈춰 세우고 현지 근로자의 작업 현장을 찾은 박정주는 그제서야 원인을 알게 됐다. 근래 제가 그 페로다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서고 자기가 이제 문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가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로도 안에 온통 먼지가 가득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이래서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해를 했죠.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작업을 못한다고 계속 뭐라 했던 거구나. 침통 더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에어컨 차량으로 새로 교체. 작업자들의 안전과 능률 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지 근로자들의 눈높이로 다가선 결과였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법. 그들과의 사소한 마찰을 해결할 열쇠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페르시아로 굉장히 그 고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강하고 또 못 배웠지만 일해보신 분들이 보통 보면 못 배웠죠. 밑에 근로자들은. 그렇지만 그 순박하고 그 되게 알아보니까 좋았습니다. 보통 댐을 축조할 때는 건설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이용하는데 카룬 댐은 댐이 들어서게 될 바로 옆에 자리한 고다 협곡의 돌산을 깎아 그 재료를 이용해 댐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또한 가물막이 댐 전체가 본댐의 일부가 되는 경제적인 설계 방법이 적용됐다. 따라서 돌산을 얼마나 빨리 깎아 본댐을 쌓고 또 그 자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느냐에 따라 카룬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 침식에 약한 층과 강한 층이 교차되는 석산이 그것이었다. 고다 협곡의 돌산을 굴착해 댐 성토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작업은 강철원의 책임하에 진행됐다. 당초에는 댐 성토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고다 협곡의 안반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댐 성토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라도 좋은 암을 발파해서 그 암을 전부 100% 댐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상당히 많이 집중해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절대량이 모자라는 걸 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성토 재료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돌산 개발이 절실했다. 그러나 본댐 성토 지역과 운반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도 늘고 공기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강철원은 댐 성토에 적당한 재료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한두 번은 괜히 왔다. 이렇게 힘든 현장, 남이 힘든 거는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 힘들구나.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야간 작업도 불사했다. 24시간 주야 작업으로 버티며 공사가 한 고비를 넘어설 무렵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다. 현장 부소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레 쓰러져 몸에 마비가 온 것이었다. 일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고 열심히들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제 몸을 이제 쓰러뜨리고 마는 것 같아요. 24시간 한순간도 쉴 틈 없는 카룬댐 공사 현장이었지만 움쩍하는 커다란 바위처럼 공사는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97년 말 한국내의 외환 위기는 카룬댐 공사 착공 이래 최대의 위기를 몰고 왔다. 계약 조건상 환율을 반영하다 보니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공사 규모로 봐서 해외에서 공사를 포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다. 환율이 804원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계약 당시에 한 1,500원, 1,600원 달러당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가 보상을 수천만 불 못 받는, 오히려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고심의 고심한 끝에 황성아는 발주처를 찾았다. 상황은 발주처와의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발전해 있었다. 다행히 환율 인상이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외환 사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IMF 이후 물가 보상을 현지화로 계산하는 방법과 수입산 시멘트 대신 비용이 낮은 현지산 시멘트를 사용해 합의점을 찾았다. 높이 177m 댐마루를 향한 질주는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작업이 가속화될수록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댐 성토 후 구조물 작업을 하는 게 원칙. 그런데 가름댐 현장은 발파와 댐 성토, 구조물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현장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원태는 승부수를 던졌다. 가름댐 시공의 기술 책임을 맡았던 백운일에게 현장 관리 책임의 바통을 건네준 것이었다. 당황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뛰겠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또 밑에 직원들이 따르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댐의 생명은 댐 중앙에 자리한 차수 심벽의 점토층. 본댐 성토 책임자로 나선 백운일은 철저한 점토 관리에 나섰다. 간혹 채취한 점토층에 마른 점토 덩어리가 섞여 심벽 자리가 부실해질 경우 담수 후 누수 사고로 직결된다. 댐을 시공한 후 이곳 현장을 떠나더라도 거대한 구조물의 안정성은 확보돼야 한다. 댐이 샌다 그러면 이거는 댐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100년을 거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품질이 나쁜 점토질이 발견됐을 경우 하루 작업한 분량의 점토층을 걷어내는데 3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야간 작업을 해야 할 만큼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한편 본댐 성토가 진행될수록 백운일의 초기 예상은 적중했다. 돌산 발파 지역과 댐 성토 지역이 매우 근접한 탓에 발파 때마다 댐 성토 지역의 장비와 인원을 철수하는 등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찾던 백운일은 마침내 일본 댐에서 그 대안을 찾아냈다. 시루떡처럼 균일하게 성토하는 방법과 달리 지그재그식의 성토 방법으로 굴착과 성토 작업장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댐 전체 길이 500여 미터,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할 경우 먼저 한쪽에서 댐 쌓는 동안 공사 간섭을 피해 반대편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공법 변경 후 본댐 성토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이 달라져 갔다. 발주처에 협의하고 감리처에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얻어내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그 공사 진척이 빨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 역시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난공사 중의 난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총괄 책임은 김종호에게 주어졌다. 하루 최대 10톤의 폭약을 발파하는 현장. 발파로 인한 진동뿐만 아니라 발파 시 생기는 먼지와 암석 파편들이 양생 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늘 조바심을 내야만 했다. 치지 말고
발파는 그 근방에서 계속해서 구조물 자리는 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간섭상이 매일 있었습니다. 중요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은 발파 시간대를 피해 주로 야간에 타설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담당자들이 안전과 공기 단축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며 노력하는 동안 콘크리트 타설 진도율도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련의 먹구름이 현장을 덮쳐왔다. (1차) 걸프전 이후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이던 중동 지역으로 이란 전역에서 시멘트를 수출해야 하는 상황. 20여일 가까이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 급조달을 위해 이란 현지 정부의 빠른 송백렬이 해결사로 나섰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수보다는 그 수출에 치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각 시멘트 공장이 어느 일정량을 무조건 수출해야 되는 그런 지시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고 송백렬은 손실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일주일 후 그의 능력은 진가를 발휘했다. 다시 시멘트 공급이 원활해지자 한동안 침체됐던 현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사 진척 상황도 정상 곡선을 그려갔다. 드디어 넘치는 물을 방류하기 위해 댐에 설치하는 여수로가 제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여수로는 최고 초속 50m의 유속과 대량으로 흐르는 물에 접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따라서 철저한 표면 마감 공사가 요구됐다. 그런데 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평탄도를 측정하는 허용 오차 기준은 3m당 4mm 이내. 깐깐한 품질 관리 정신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 기준에 맞는 정교한 시공을 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여수로 경사면에 붙어 직접 손마감으로 표면 처리를 담당했다. 카룬댐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뜬 지 6년. 보다 협곡 사이로 카룬댐의 웅장한 구조물이 우뚝 솟아올랐다. 지상에서 굴착과 댐 성토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사이 그 아래 지하로는 발전을 위한 모든 구조물과 설비가 설치될 거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설계 당시 이란-이라크 전쟁 중이었던 카룬댐은 위기시 군사보호 목적으로 중요 구조물이 지하로 배치 설계됐다. 대형 지하 구조물의 안전과 시공 책임은 한 상명에게 맡겨졌다. 지하 발전소는 높이 50.5m, 폭 30.5m, 길이 154.5m로 지하에 건설되는 거대한 공동 구조물. 15개 층 아파트 5개 동의 크기의 발전소가 지하에 시공되는 셈이었다. 지하 구조물 역시 강도가 다른 안반 구조가 섞인 채 산재에 있어 작업 능률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언더그라운드 구조물은 작업하는 동안은 항상 뭔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돼 있는 것은 최종 공사 끝날 때 완전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상에서 발파 작업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지하 발전소의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원인은 계속되는 발파 진동.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천우신조였다. 야, 이거 어디 떨어졌냐? 처음에 저는 어디 떨어졌어? 다친 사람 있어 없어? 죽었어 안 죽었어? 처음엔 이렇게 물어봤죠. 준공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다. 예상치 못한 최대의 위기. 홍수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제방이 붕괴돼 역류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담한 것이었다. 높이는 약 한 2m 정도 높이 차를 두고 물이 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심정으로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주 진짜 비감한 심정이었죠. 넘치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강철호는 거센 폭우 속을 뚫고 중장비를 몰고 제방이 무너진 현장으로 돌진했다. 물을 막을 때는 제발 흙이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으며 그게 물이 점점 타올라와서 도저히 작업 못했을 때 내 몸으로라도 가서 저것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역류한 물이 발전소 내부로 침투한 지 10시간 후 설치를 마친 발전기는 3분의 2가 물에 잠겨 있었다. 물은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예를 들면 불이 어디서 났는데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 모르는 그런 아마 심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아도 무너진 제방으로 연결하는 물길은 찾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젝트 성공을 예감하던 시기에 찾아온 느닷없는 사고. 산유적 집중호우로 칼은 제1댐의 방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수위 조절의 실패에 일어난 사고였다. 백운일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발주처와 함께 문제 해결점을 모색했다. 앞으로 5개월 후에 대통령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기로 했는데 준공식에 못 맞춘다. 그러니 발주처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란 내에 혹은 이란 밖에서라도 동원할 수 있는 펌프는 다 동원해서 물을 빼고 하룻밤 집중호우로 제방을 역류한 물살은 지하 발전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장비도 집어삼켜버렸다. 한편 발전소 침수 사고가 채 마무리되기 전 예정된 준공식 날짜에 맞추기 위해 댐 담수가 시작됐다. 담수를 시작한 후
연이은 사고 소식이 날아들었다. 떠내려온 집채만한 콘크리트 덩어리들, 과연 이것들은 어디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담수 후 수량 조절을 위해 비상 방수로로 전환한 터널 입구에서 순간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 물기둥이 포착됐다. 비상 방수로 입구로 물이 떨어질 때 엄청난 공기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터널 내 갇힌 공기가 압축되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발생된 현상이었다. 즉 유량 조절을 위해 비상 방수로 터널 내부의 형상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붕괴된 것이었다. 사고 후 백운일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의 흐름을 빨리 원활히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었으면 지산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사건이었는데. 비상 방수로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연결 터널 벽을 펼파하자 거센 공기가 몰아쳤다. 상당히 겁이 많이 났었고, 소장님하고 들어가면서 소장님이 빨리 나갔으면. 만약이라는 가정도 해볼 겨를 없이 붕괴의 위험을 감수한 채 터널 안으로 들어간 이들. 댐의 안전 확인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비상 방수로의 공기 흐름도 정상을 되찾고 카룬댐 담수 수심도 목표치인 167m에 도달했다. 7년간의 대장정, 페르시안 블루 푸른물색을 자랑하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거느린 이란 최고의 카룬댐이 마침내 탄생됐다. (2001년 4월 19일) 지난 7년 동안 이란 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룬댐의 준공식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란 최고의 댐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엔 하타미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그 자리를 빛냈다. 카룬댐의 안정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힘차게 뻗어내리는 카룬강의 물줄기. 우리 건설 역군들의 가슴 속에도 한 줄기 희망의 증거로 길이 남았다. 완공 때까지 120명의 그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120명 모두가 도전 정신과 끈기였다고 저는. 엄청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어떤 제 자신에 대한 성취감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자고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하루씩 쉬었나요? 제가 4년 반 있으면서 1년에 하루씩 쉬은 것 같아요. 세계 속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건설 역군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란 오지의 현장에서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